안녕하세요, 관롱튜브입니다. 뜬금없이 민주당 새끼들이 이명박 때 언론 보도보다 역대급 성과를 이룩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언론이 문재인을 덜 빨아준다면서 소리치고 나섰다는 이야기를 앞선 영상에서 했었는데 왜 그럴까? 그닥 조회수는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주제일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리고 대깨문 새끼들 너희는 지능이 떨어져서 이해까지는 내가 바라지 않을게. 이 영상을 꼭 보고 제발 반박을 해보길 바란다. 대깨문 씨발놈들아, 아까도 나한테 와서 무슨 댓글 달아놨던데 아직까지 좋아요와 구독하지 않고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이 계신다면 이 영상이 보다 많이 알려질 수 있게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아무런 성과 없는 문재인을 역대급 성과를 얻었는데 왜 아무도 다뤄주지 않냐며 민주당 새끼들이 너도나도 언론이 국격을 못 따라한다며 언론 때리기를 시작했는데요. 그 역대급 성과는 아무것도 없더라. 고작 하나 말하는 게 백신 허브를 이야기하는데 그 백신의 예방률은 50%도 못 미치는 국제 허가 기준에도 미달되는 쓰레기 백신이라는 게 밝혀졌다는 것을 앞선 영상에서 다뤄봤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이 앞 영상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튼 문재인의 역대급 성과를 더 빨아달라. 이명박은 문재인의 4배씩이나 다뤄줬는데 똑같이 4배만큼 문재인의 기사를 다뤄달라, 뭐 이런 내용이죠. 근데 역대급 성과는 없는 걸로 밝혀졌고 말입니다. 그 말은 곧 언론도 없는 사실을 마치 대단한 역대급 성과를 이룬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내서 국민들을 속이는데 동참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졸라 황당한 얘기지만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180석을 가진 민주당이 저그들이 가진 입법권으로 언론개혁을 곧 밀어붙일 기세입니다. 정권 초기부터 군부를 솔솔 떼어오다가 검찰 개혁한답시고 검찰 조지다가 되려 저그들 비리들이 하나둘 드러나며 잠시 잠잠했었는데요. 언론개혁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그런데 하필 왜 이 타이밍이냐? 왜냐하면 지난주부터 언론노조가 전국을 돌면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언론노조 언론 4대 입법 쟁취 전국 순회를 시작했다. 여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을 위해 기득권을 내려놔라. 언론노조 정북 촛불정권 민주당이 약속을 안 지켜서 지지율을 하락하는 거다. 민주당 정북 도당 앞에서 정책협약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자, 언론단체 4개, 언론 4개의 단체가 국민의힘 언론개혁 4대 입법에 협조하라. 이 새끼들 아직 정신 못 차렸다. 언론노조 충북협의회 언론입법 언론개혁 4대 입법을 처리하라. 근데 이 새끼들 아직 국힘당 탓하는 거 보면 여전히 정신 차리려면 멀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언론노조 안에는 대깨문이 반드시 있다고 생각되고요. 방금 최하린 선생님이 대깨문 얘기했는데 저 안에도 대깨문이 있다. 그리고 언론노조 집행부 안에 대깨문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의심합니다. 강력하게. 그 이유는 이따가 설명드리고, 언론노조가 이렇게 일어나면 언론이 통제를 벗어나려고 하니까 민주당 새끼들이 부담스럽죠. 부담스러우니까 언론개혁 하면서 물타기를 하는 한편 지그가 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개지랄 하는 겁니다. 물은 어떻게 타느냐? 민주당 새끼들이 잘하는 게 있습니다. 아름답고 좋은 제목을 붙여서 내용은 다른 것을 진행하는 것. 언론개혁이라는 똑같은 제목을 붙여서 마치 언론노조나 촛불이 원했던 언론개혁을 행하는 척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국민을 위하는 것처럼 국민팔이 하는 거고요. 요렇게 여권 다음과 네이버 뉴스 편집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 그리고 민주당 뉴스 포털 편집권을 폐지하고서 포털 횡포에 당하고 있는 국민들을 구출하겠다. 여권 가짜뉴스의 최대 5배 징벌적인 손해 편집권 제한도 추진하겠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포털 뉴스 편집권 폐기를 추진하겠다. 구독자가 국민이 선택한 언론만 제공케 하겠다. 이렇게 씨부리죠. 가짜뉴스가 나오니까 5배 징벌적인 손해를 물리겠다. 포털이 악마니까 우리가 졸라게 혼내주고서 편집권을 우리 정의롭고 공정한 민주당이 국민에게 주겠다. 이 법은 너희 국민 십새끼들을 위해서 하는 법이니까 우리를 지지해 라는 거잖아. 유난히 문재인 정권 들어서 그러한 법안들이 너무도 많이 통과가 된다. 그 중에서도 일반인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법안이 바로 민식이법 아니겠습니까?
자식 잃고서 제정신이 아닌 부모들을 불러다가 눈물쇼를 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민식이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너그 애새끼들이 당장 내일 차에 치여 뒤질 것처럼 민식이법이 시급하니까 패스트 트랙을 통과시켜야 된다. 이지랄하면서 통과시킨 게 민식이법인데 그 민식이법은 졸속으로 만들어진 얼굴 마담이었을 뿐이고 실제로 졸라게 통과시키고 싶어 했던 이유는 패스트 트랙 안에 공수처법과 선거법을 태워놨기 때문이다. 그 당시에 민식이법이랑 같이 공수처법, 선거법이 통과된 겁니다. 그러면서 졸라게 많은 위성정당이 세워진 거고요. 여러분, 우리 냉정하게 한번 돌아봅시다. 정치인 씹새끼들이 자발적으로 우리 국민을 위한 법을 입법하는 역사를 우리는 본 적이 있었던가요? 단 한 번도 없었다. 근데 민주당 이 새끼들이 갑자기 왜 이럴까? 왜 이지랄 한지 알려면 민주당 새끼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6대 언론개혁법을 들여다봐야겠죠. 6대 언론개혁법 추진 속도를 내겠다. 시민 피해 구제 방점을 뒀다. 손해배상 정정보도 명예훼손 규정을 강화했다. 야권은 언론의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 과하다. 그리고 여권은 언론 탄압이 아닌 피해자 구제 법안. 항상 이 새끼들이 얘기를 할 때는 말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을 잘 봐야 됩니다. 특히 말하지 않는 것에 주목을 해야 된다. 시민의 피해 구제에 방점을 찍었다고 세맨발이 이낙연이랑 민주당 새끼들이 그렇게 씨부렸는데 정말 그럴까요? 그리고 아까 언론 노조가 요구했던 4대 입법 요구안과 비교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언론 노조의 4대 입법 요구안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있네. 언론 노조의 4대 입법 요구안. 요것이 무엇인고 하면 첫 번째. 자, 이제 대빵만하게 보이죠? 이야, 좋다. 언론 노조 4대 입법 요구안. 공룡언론 지배구조 개선 위한 방송법 개선. 공룡언론 지배구조가 어떻게 돼 있느냐를 또 봐야겠죠. 자, 매년 벌어지는 언론 장악 문제가 사실은 이것 때문이다. 언론 지배구조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 한국방송이사회에 여권 7명, 야권이 4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방문진은 이사진을 포함한 9명 중에 여권이 6명, 야권이 3명, 이사회 이사장 포함 총 11명이다. 그리고 두 곳 모두 제적이사 과반 찬성으로 의결이 되면 한국방송, 문화방송 사장을 얘네들이 선임을 한다. 이러니까 매 정권마다 방송 장악 이야기가 나오는 거다. 거기다가 이번 같은 경우는 위성정당이 졸라게 많이 생겼죠. 그럼 걔들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전부 다 야권으로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면 국힘당의 비율이 작아지는 거 상대적으로. 그럼 거의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지극 꼴린 대로 처리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되세요? 기존 정의당은 민주당 이중대에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열린민주당이란 위성정당까지 생겼어. 이사회가 여권 7명, 야권 4명, 방문진 여권 6명, 야권 3명 이렇게 되면 지극 꼴린 대로 한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MBC 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문화방송진흥공단장을 임명하고 각종 방송의 재갈을 물릴 수 있는 방송통신위원장까지 한상혁의 전과도 비공개, 가족재산도 비공개, 청문보고서 없이 그냥 뭉개고 임명 강행한 이유가 방송 장악이지 다른 뭐가 있겠습니까? 한상혁 방송위원장 후보자 전과 3건에 한 건은 비공개하겠다. 뭔지 모르겠어. 나 강간 아니야? 씨발 민주당이 물고 빨아주니까. 그리고 야권은 착해. 씨발 음주운전 아니냐. 아니 이게 무슨 청문회야. 범죄 사실도 공개하지 않고 가족재산도 공개하지 않고 그리고 또 단 3일 만인가 임명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게 무슨 청문회야. 이게 무슨 민주정권이고.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임명을 강행시킨 게 33명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부처에 딱 지그처럼 무능하고 부도덕하며 부패한 범죄자 새끼들을 내리꼽은 이유는 단 하나 아니겠습니까? 권력 장악. 지그처럼 똥꼬만 쪽쪽 빨 수밖에 없는 약점 가진 부패하고 지그처럼 무능한 새끼들을 내리꼽아서 우리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저 정치가 좌지우지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자 이기야. 이걸 요구하는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정치권 아래에 있는 언론의 독립이고 바꿔서 말하면 모든 언론이 정치권에 장악되고 있다는 현실적인 이야기의 반론입니다. 여러분 공영 언론에 좌우가 있는 것 같습니까? 없다. 태생적으로 구조 자체가 저러하니까 MB 때는 MB 빨고 박근혜 때는 박근혜 빨고 문재인 때는 문재인 빠는 겁니다. MBC가 KBS가 교통방송이 근데 이번 정권 180석 몰아주고 위성정당까지 만들어주면서 너무 도가 지나친다 이거야. MBC와 KBS가 가짜뉴스를 내보내고 김어준이가 가짜뉴스를 내보내고 그 뉴스를 근거로 개혁 개나발을 불면서 무고한 사람들을 옷을 벗기고 귀양을 보내고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또다시 발언하고 가자면 작년 1년 내내 인터넷 뉴스로 라디오로 텔레비전으로 온 유튜브로 검언유착 검찰개혁 떠들었던 거 전부 다 공작질임이 밝혀졌습니다. 이미
이게 이미 작년에 밝혀졌는데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 졸라 많아. MBC도 KBS도 오버임을 이미 인정을 했고 케빙씨는 사과까지 했습니다. 요거 내용 보여드릴게요. 채널A 전기자 한동훈의 강공에 KBS가 사과드린다. 오버를 인정한다. 내가 이런 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대깨문 새끼들은 가짜뉴스라고 한다니까. KBS가 가짜뉴스, 우리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KBS가 우리 세금으로 가짜뉴스를 제작하여 우리 국민들을 속였다. 큰 사건입니다. 그런데 씨발 사과하고 땡이야. 씨발놈들이. 최아린 선생님이 깔롱튜브 선생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좌우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잘한 새끼와 못하는 새끼가 있지 좌우가 어딨어. 못하면 다 좌우 없이 까는 거고 잘하면 좌우 없이 빨아주는 겁니다. 근데 대깨문 새끼들은 그게 아니잖아. 하니까 씨발 잘못해도 무조건 무죄고 무조건 빨아줘야 되고 우니까 잘해도 무조건 쌍욕 처먹어야 되고 때려 죽여야 되는 적폐 새끼고 토착외구고 일배충이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어디 가겠냔 말이야. 안 그렇습니까? 그걸 받았었던 대한민국 언론이 전부 다 공작질이었다. 저걸 터뜨리면서 국민들 상대로 수조 원의 금융사기를 저지른 옵티머스, 라인펀드, 신라젠, VRK 여기 전부 다 청와대가 연루돼 있었어. 이거를 수사하고 있던 한동훈을 1년에 3번이나 귀향을 보내고 해당 수사를 진행하는 특수팀, 특수부를 해체시킨 거 아니야. 누가? 추미애와 문재인 정권이 며칠 전에 대선 출마하기로 했다네요. 에미추는. 쟤는 뭔가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이번에 제대로 심판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세월호 팔아쳐먹으려고 씨발 홍가의 영웅 만들기에 민간 잠수부들을 동원하고 말이야. 여러분들 혹시 MBC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란 방송 보신 적 있습니까?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란 방송에 저를 세월호 증언해달라고 불러서 갔더니 저보고 홍가애가 가짜가 아니라고. 홍가애가 가짜가 아니다. 홍가애가 구조활동에 참여했더라면 물에 들어갔더라면 구조활동에 도움이 됐을 거고 아이들을 구출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짓 답변을 계속 저한테 요구하더라고. 빡쳐서 1시간 넘도록 홍가애 전혀는 가짜다, 저는 쌍년이다 라고 계속 씹으렸는데 그거를 다 편집해버리고 일본 맞는 말도 있다 라고 하는 부분만 딱 잘라갖고 30초만 방송에 나왔더라고.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 세금을 운영하고 있는 공영방송 KBS, MBC의 현실입니다. 우리 세금으로 우리들을 속이기 위해 존재하는 대깨문 공작방송입니다. 이게 무슨 씨발 공정한 공영방송이야. 안 그렇습니까? 여튼 첫 번째 요구의 이유는 너무도 확연하다. 정치로부터 언론 독립이 목적이다. 두 번째, 편집권 확보를 위한 신문법 개정. 신문법이 뭔지 봐야겠죠. 자, 요건 그냥 제가 말로 말씀드릴게요. 자, 이거는 취재와 제작 편집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편집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해라. 즉 자율성을 막아주는 어떤 조직을 만들라는 거죠. 그리고 독자권익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공개해라. 좋죠. 그리고 공익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당사자 의견을 수렴하도록 한다. 이건 누가 봐도 명확하지 않습니까? 이것 또한 언론 독립이다. 정치에 간섭을 받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지속 가능한 지역 언론 지원법을 마련해라. 이것은 무엇이냐? 골자는 이랍니다. 문체부 장관은 3년마다 신문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게 한다. 국가와 지자체는 신문산업을 지원하도록 한다. 그리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포털에게 지역신문, 지역방송의 비율을 일정 이상 제공하라. 이 내용은 무엇이냐? 지역의 언론이 묻히니까 생존하게 해라. 그리고서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라 라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또한 넓은 의미로는 언론 독립이 목적이겠죠. 그리고 네 번째, 허위 조작 보도 피해에 따른 언론 책임 강화를 위한 배상제 도입. 이거는 그냥 너무도 명확하니까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요거를 보면은 어때요? 언론노조는 언론 독립을 주장하고 있다, 요구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번엔 민주당 새끼들이 진행한다는 언론개혁법, 6대 언론개혁법을 한번 봐볼게요. 일단 6가지로 쟤들보다 2가지 더 많죠. 첫 번째, 허위사실 명예손실 3배로 손해보상을 하게끔 하겠다. 요게 아까랑 겹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설명을 안 한 건데 조금 설명을 하자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정해 보이죠. 가짜뉴스, 명예훼손 하면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거 같잖아요. 근데 피해 당하는 입장이 만약에 일반 시민이 아니라 국가기관이라든지 대기업이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어디 무서워서 기사 내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정한 것 같지만 남용케 되면 언론에 과도한 위축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특히 아까 얘기했던 정부나 자본에게 언론이 송사에 휘말리면 소규모 언론일수록 버틸 수가 없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권력에 견제하는 언론의 본연적 존재가치 또한 위축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제시하라 하니까 민주당 새끼들이 아리까리하게 씨발 자꾸 딴소리만 하고 민주당 새끼들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노조가 또다시 지적을 했다.
기자협회, PD연합회 등 언론 4개 단체, 어이 민주당 새끼들아 장난 빨지 마라. 징벌적 손배제할 거면은 제대로 하자. 요 내용을 자세히 보자면은 뭔 말인가 하면 제가 지적한 대로 정치권과 대기업의 권력 남용을 더욱더 부채질할 우려가 있으니까 시민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것이다. 그러므로 요구한다. 공공 영역의 보도는 미국처럼 허위성과 악의성의 입증은 정치인과 공직자, 해당 기관의 몫이어야 한다.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돈 내고 국가를 운영하고 우리가 민주주의인데 국가의 의혹을 제기를 못한다면 말이 되는 겁니까? 그들이 밝혀야지. 지금 이 새끼들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진 의혹을 내놔도 야 저 새끼 대기문이네, 저 새끼 도착배구네 이러면서 되려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이 가짜뉴스 하면서 욕처먹는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거를 바꾸자 이겁니다. 언론 노조가 맞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이번 정권은 더더욱 지극히 당연한 얘기인데 대한민국은 지금 막 걸고 있다. 특히나 이번 정권 들어서 정부 기관이 일개 시민의 의혹을 밝히려는 노력을 되려 수사를 시켜버리고 소송을 걸어버리고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정형적인 주디 꼬매기, 말 못하게 입 막깁니다. 지금 요 새끼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정보통신망법과 형법 중구난방이 개정안 추진을 멈추고 관련 논의를 언론중재위원회로 단일화해서 법 개정을 추진해야 된다. 맞습니다. 당연한 거니까 그런데도 이번 정권은 어떠한 논의도 없이 그냥 씨발 정치인 새끼들이, 비전문가 정치인 새끼들이 막 정하고서 지금 꼴린 대로 무작정 쪽수로 막 밀어붙여서 통과시켜버린다. 전문가와 이야기를 하고 씨발 이게 어떤 결과를 미칠 것인지 논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보다 국민과 논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딴 거 없이 그냥 막 무작정 통과시켜버린다. 왜냐? 대깨문이 뒤에서 씨발 딱 버티고 얘들은 지능이 없으니까 한다 그러면 무작정 빨아주니까 대깨문 믿고 그냥 막 통과시켜버리는 거다. 졸라 전문가들이랑 상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을 사기꾼, 투기꾼 뭐 이런 걸로 몰아버리고 악마화 해버리고 졸라 무능력한 비전문가 민주당 새끼들끼리 모여서 법을 막 돌속으로 만들다 보니까 부동산 폭등이 막 일어나고 공수처라는 법적으로는 기존 법들과 충돌이 있어서 뭐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이상한 조직이 탄생되고 민식이법이 만들어서 서민들에게 피해만 키우고 정인이법 같은 거 만들어서 멀쩡한 가정 이 새끼를 납치해서 감금시키는 희한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여러분 정인이법 요즘 문제 많아요. 요거 제가 모르는 분들이 있을까봐 설명하는데 그냥 신고 들어가면 무조건 애들 분리시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생이별이지 뭐 하는 겁니까? 이번 정권 새끼들은 무능한 데다가 홀라게 무식하고 포갑적인데도 백개문들한테는 한없이 약하고 민주적인 정권으로 여기니까 홀라게 기가 막힙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형법과 민법 모두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예훼손죄를 실효죄 없는 형법에서 제외해버리고 그냥 미국처럼 민법으로만 퉁치자 라는 내용이에요. 맞죠? 현재 미국이 그렇게 하고 있고 뭐 그렇게 하면 별로 문제될 게 없잖아요. 내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만 보상하면 되는 거야.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민주당 새끼들은 쫄라게 무능하고 탐욕스러운 새끼들이니까 그냥 생각하고 또 막 진행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능 떨어진 대깨문 같은 국민들이 졸라게 많기 때문이다. 제목만 똑같으면 같은 내용인 줄 알고 사람들이 헷갈리고 믿어버리기 때문이다. 굳이 여러 사람들이 위험성을 지적하는데도 그냥 묵지마로 진행하는 목적은 우리 모두가 우려하는 대로 방송 탄압이라고 충분히 의심 가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네 글자로 언론 통제라고 할 수 있겠네요. 문장 정권이 추구하는 첫 번째 허위사실 명예훼손 세배 손배는 손배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과 내용이 없는 것은 언론 통제다. 첫 번째는 언론 통제를 위해서 한다. 죄송합니다. 요 화면을 안 넘기고 혼자 막 가버려가지고 여기부터 가도 되겠지? 자, 정정 보도 크기 2분의 1 의무화. 요거는 찬성이에요. 민주당 새끼들이 졸라게 사악하고 무능한 씹새끼들이 맞지만 적어도 한두 개는 그럴듯한 걸 끼워 넣어줘야 대한민국 국민들이 속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구와 크게 상관없는 건 이렇게 선심 쓰듯이 넣어주면서 예쁘게 데코레이션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인터넷 기사 열람 차단 청구권. 자, 요게 좀 위험해요. 가짜뉴스 3법에 묶어서 우선 처리를 시도했던 그 조항인데요. 이미 이 씹새끼들이 법도 만들어 놓지 않고 막 졸라게 활용하고 있다. 이건 사실상 기사 삭제왕 똑같은 거예요. 이거를 공적 영역으로 끌고 넘어가면 이 기사를 그냥 검색을 안 되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건데 어떤 공적인 비판을 한다든지 그걸 가지고 열람 차단을 해버리면은 공론화를 막아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 마음에 들지 않는 기사는 꼴린 대로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다. 그리고 이거 이미 하고 있잖아. 저 문준영이 옛날에 채용 비리 뭐 이거 터졌을 때 문준영 채용 비리 검색 안 됐다니까. 그리고 그 발언한 의원들 있죠. 안철수나 홍준표 이런 사람들 검색하면은 문준영이 채용 비리 그게 아예 검색이 안 됐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 이거 방송 준비하다 보면은 가끔 민감한 주제는 구글로 졸라게 뒤지고 뒤져야 나온다. 검색이 잘 안 됩니다. 그거를 법제화해서 지금 꼴린 대로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만들겠다는 거다. 여러분, 이 법안을 강행하려는 이유는 다른 가지 아니겠습니까? 언론 통제. 자, 그리고 네 번째,
언론중재위원을 증원하겠다. 자, 이거 뭔가 중재위원이 늘어나면 제목이 중재위원이니까 중재를 많이 하니까 마냥 좋을 것 같죠? 그렇지 않다. 설마 민주당 새끼들이 우리한테 권력을 나눠주는 그런 이로운 짓거리를 할 것 같습니까? 절대 그럴 리가 없죠. 골자는 이거다. 중재위는 보도 피해를 주장하는 쪽과 언론사 사이의 다툼을 중재하는 기관인데 강제성을 갖는 중재위다 보니까 준사법기구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때문에 정권에 따라서 좌지우지되지 않고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서 행정조직 내에 포함되지 않으며 법으로 공무원은 중재위원이 될 수 없다고 못을 박아놓은 상태이며 위원장은 정부와 상관없이 호선을 통해서 선출되게끔 되어 있는데 이거를 완전히 역행하는 것이 요 개정안이다. 언론중재위원 증원. 무엇이냐? 아까 얘기했었죠. 중재위는 행정부에 속해 있지 아니한다. 이것을 문체부 소속으로 기속시켜버린다. 그리고 두 번째, 공무원은 중재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을 박아놓은 이유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다. 그런데 이 법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대통령이 직접 중재위원장을 임명한다. 이거 완전히 씨발 정권이 언론을 쥐고 흔들겠다는 목적성이 너무도 뚜렷한 거 아닙니까? 언론중재위는 언론계의 검찰이라고 보면 돼요. 거기다가 그렇게 언론에 칼로 작용할 수 있는 이 단체의 인원을 90명에서 120명으로 늘려서 권한을 더욱더 강화시키겠다. 그리고 준사법기관이기에 일관성이 필요하므로 법관, 변호사, 기자, 언론에 관한 학식이 있는 경력자로서 이 네 가지 조항 중에 법관, 변호사, 기자가 전체 60% 이상이 되도록 정해져 있는데 이 비율을 43%로 낮추겠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인권과 언론 감시 활동 종사자라는 이상한 범주를 추가해서 29%를 더욱더 추가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인권과 언론 감시 활동 종사자라고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운동권 새끼들이다. 그 말은 곧 운동권 새끼들, 대깨문 시민단체들을 넣어서 지극 꼴린 대로 정권에 반대하는 언론사에 꼴린 대로 막 칼질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완전 대놓고 언론 장악이죠. 목적은 뭡니까? 언론 탄압이다. 자, 언론 탄압을 보기 좋게 체크할게요. 언론 탄압 기조. 혹시 요중이 좀 아닌 것 같고 이러면 중간에 지적 주셔도 돼요. 제가 답변 드릴게요. 그리고 최아린 선생님이 지금 또 말씀 주셨는데 인터넷 기사 열람 차단 청구권은 이 기사가 더욱더 파시스트 전체 민주주의라는 사실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그죠? 파시스트가 아니라 얘들은 파시스트에도 못 미치는 파시즘이다. 전체주의라도 있잖아. 국가 전체주의. 근데 이 새끼들은 국가 전체주의가 아니라 문재인 전체주의니까 파시스트가 맞지. 그리고 이것은 독재다. 개인 인물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이 독재 아닙니까? 이게 바로 독재다. 악성 댓글 피해자의 게시판 운영 중단 요청권. 이것은 무엇이냐? 여기 3번에 도돌이표 하겠다는 거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가 한 세트인데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기사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을 하면 그 기사를 열람이 안 되게끔 조치를 취하겠다. 거의 삭제를 취하겠다라는 같은 얘기죠. 요거는 무엇이냐? 댓글이 마음에 안 들어도 댓글에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를 해도 일단 선 차단 조치, 둘째 판단, 그리고 판단이 되면 풀어주겠다. 차단 조치를 언제 동안? 30일 동안. 그러니까 댓글만으로 해당 기사를 없앨 수 있다는 얘기야. 이것도 무엇이냐? 언론 통제다. 그리고 요것도 언론 탄압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 출판물 명예훼손 규정에 방송을 포함시키겠다. 여러분 요거 방송 요즘 뜨는 방송 컨텐츠가 뭐가 있을까? 누가 봐도 개인들이 운영하는 유튜브를 얘기하는 거다. 요것도 무엇이냐? 언론 탄압이다. 여러분 요거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자, 첫 번째 언론 탄압 기조 6대 언론개혁법. 두 번째도 언론 탄압. 세 번째도 졸라게 언론 탄압. 두 번째는 아니다. 두 번째는 괜찮다. 네 번째, 언론중재위원 증원. 요것도 언론 탄압. 요것도 언론 탄압. 요것도 언론 탄압. 민주당은 언론 탄압을 하겠다는 거다. 6개 중에 5개가 언론 탄압을 목적으로 법을 개정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언론노조와 촛불이 말하는 언론개혁과 문재인 정권의 언론개혁, 이 두 가지의 개혁이 같은 뜻의 개혁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다.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이다. 제목만 똑같지 완전히 반대되는 개정안들이다. 정부가 내는 6대 언론개혁 법안은 언론 탄압이다. 떼깨문 새끼들아, 요 영상 봐보고 제발 반박을 해봐. 씨발놈들아. 내 생긴 거나 뭐 조회수 갖고 지랄병 떨지 말고 미친년들아. 내 말에 대한 반박을 해보란 말이야. 머가리 깨진 대깨문 새끼들아. 알겠어?
대깨문들은 문재인 정권이 세상에서 가장 선하고 민주적인 정권으로 믿고 있는데 요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묻고 싶네요. 대깨문 새끼들아. 카카오 들어오세요. 윤영찬이 문자는 업계에서 공포 그 자체. 얼마나 핫했으면. 요거 내용 뭔지 아십니까? 한동안 졸라 핫했었는데. 요거 내용이 뭐냐면은 카카오 포털 게시판에 국힘당 주호영이가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에 관한 기사가 포털에 떴다 이거야. 그 기사가 카카오 뉴스에 뜨니까 여기 보낸 댓글이 주호영 연설은 바로 메인에 반영되네요. 이거 카카오에 강력하게 항의해주세요. 카카오 너무하군요. 들어오라 하세요. 이 내용이 뭐냐? 카카오 포털 게시판에 씨발 지금 까는 내용이 기사로 나오니까 카카오 이 새끼들 씨발 졸라 너무하네. 야 카카오 불러와. 불러다가 뭐라고 하겠어? 회의를 할 것 같습니까? 아니다. 카카오 포털 게시판에 민주당을 비판한 주호영 연설이 조회수로 떠버리니까 불러다가 아 씨발 카카오 씨발로만 하면서 촛대 까면서 이 씹새끼를 똑바로 안 해? 똑바로 안 해? 이따로 할 거야? 이지를 할 거 아니야. 이게 뉴스야? 대깨문들아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방송 장악이 없어? 씨발 졸라 민주적이네? 민주당 새끼들은 요거 가지고 작년에 사과까지 졸라게 하고 지그들 아예 저 부서를 없애겠다 뭐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이게 씨발 언론 장악이잖아. 이게 무슨 가짜뉴스야. 문재인 정권은 언론 장악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미 포털에 검색 안 되게끔 저렇게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게 딱 찍힌 거 아니야 사진에. 첫날 만나 씨발 대깨문 뉴스 김어준 같은 사기꾼 방송만 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감이 없는 거다. 대깨문 너희들 말이야. 대깨문 새끼들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게 언론개혁을 외쳐야 된다면서 첫날 만나 개소리를 떨면서 김어준한테는 왜 다른 잣대를 들이대냔 말이야. 자 김어준이 봐볼까? 김어준 TBS 감사공방 언론 외압이다. 이건 문트코인이다. 지금 이런 소리 싸우고 있는데 TBS 감사 국민이 하라는데 왜 안 해? 왜 못하게 막고 있어 민주당이 쪽수로. 안 그렇습니까? 우리 세금이 TBS 전체 운영비의 70%를 차지한다. 서울교통방송이에요. 우리 세금이 들어가는데 감사를 하면 언론 탄압이라 이기야. 그리고 문트코인이 뭔가 하면은 문재인 정권이 되고서 광고 협찬으로 우리 돈으로 뽕빠를 싸주는 금액이 최초의 문재인 정권 전의 금액보다 20배가 폭증했다. 이 비트코인에 빗대서 문트코인 하는 거 아니야. 세월호 사기꾼 김어준이한테 우리 세금을 20억이나 벌써 갖다 줬고 졸라게 우리 세금이 70%나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씨발 얘들 수익 중에 대부분은 협찬 광고 수익인데 그 광고 수익도 20배나 우리가 더 뽕빠를 싸주고 있다. 그 돈 중에 일부는 세월호 사기꾼 김어준이한테 우리 세금 20억을 갖다 줬고 김어준이를 부자 만들어주는 방송이다 이거야. 그리고 이 새끼가 어디가 공정하고 바로 선냔 말이야 이 대깨문 새끼들아. 야 생태탕 구라인 거 밝혀졌지? 여러분 궁금하신 분들은 제 생태탕 동영상 한번 봐보세요. 70년 전에 장인 어른의 토지가 노무현이 기획한 택지개발지구에 들어가서 보상을 받게 된 게 어떻게 씨발 부동산 투기냔 말이야. 그리고 당신은 물론 지적조사 받을 때 역시 오세훈은 권력의 근처에 있지도 않은 상태인데 그게 오세훈과 무슨 상관이냔 말이야. 애초에 지 땅도 아니고 씨발 천안 토지잖아. 그리고 사람들이 좆도 몰라서 그런데 여러분들 50년 70년 전에 강남 토지는 그냥 황무지였어요. 서울 아니었다고. 국가가 의도적으로 명문학교를 전부 다 씨발 강남으로 강제로 옮기고 지하철 노선을 전부 다 강남을 통과하게 하고 유흥업소 강북에 허가 안 내줘서 강제로 땅값을 2000배 띄운 기획부동산이라고 강남이. 당시에 강남 을구 대치동에 왜 학원가가 씨발 그렇게 번화한 줄 아십니까? 대치동은 지방에 못 살던 사람들이 올라와서 한 푼 두 푼 모아서 씨발 졸라게 내 돈 모아서 천 마련한 내 집이란 말이야. 그리고 그 한 맺힌 사다리 줄이 바로 항력이었단 말이야. 이게 대한민국 서울 강남 역사입니다. 나중에 부동산 다룰 때 제가 자세히 한번 다뤄볼게요. 여튼 그렇게 선거를 개입하고 한동훈 채널 A 사건, 라임 옵티머스 사건, 제보 요런 데다가 제보자 X라는 사기꾼 범죄자를 증인이랍시고 출연시켜서 정부 편들게 하는 가짜뉴스 내보내고 그 사건과 관련 있는 정부를 편들게 하는 가짜뉴스를 내보내고 조국 딸내미가 참여조차 하지 않은 영어 캠프 증인을 등장시키지 않나. 가장 족같은 게 뭔지 압니까? 세월호 애새끼들 300몇 명이 죽었는데 그걸 시체팔이한다. 음모론을 팔아서 20억이나 해천묵은 씹새끼라는 거. 다큐멘터리 유령선이라는 거 만들었고 20억 펀딩 후원 받았죠. 저 새끼는 라스푸틴이라니까. 개구라로 씨발 대한민국을 말아먹고 있는 라스푸틴이다. 저 라스푸틴 새끼가 정권을 쪽쪽 빨아주고 미디어의 권력이 커지니까
어떻게 돼? 여러분 혹시 상관, 경관이라고 들어봤습니까? 벼슬아치 큰 관직에 있는 사람이 키우던 개새끼가 죽으니까 개상에 너도 나도 줄을 대기 위해서 씨발 잘 보이기 위해서 문전성시를 이뤘다 이거야. 부친상은 안 됐지만 저 새끼한테 줄댄 새끼들이 쫙 나오잖아. 이재명이, 김경수, 최문순이, 박영선이, 이낙연이, 문재인이까지. 여러분 졸라게 가관 아닙니까? 저 새끼는 라스푸틴이라니까. 러시아를 망하겠다는 라스푸틴이라니까. 뭐 꼬치가 요만하다 그러고 막 그래갖고 전치돼 있고 막 그래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재밌어요. 여튼 대깨문에 이중자 때는 일하다 세금 받아 처먹는 저 털보 새끼 라스푸틴 방송은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씨발 지켜야 될 존재이고, 정권의 권력을 비판하는 언론의 존재 가치를 지키는 제대로 된 언론은 개혁해야 될 대상이고, 뭔가 심각하게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고무줄 잘 때를 떠나서 이거는 반대로 가고 있는 거다. 안 그렇습니까? 반박을 해보란 말이야 이 대깨문 새끼들아. 나 못생긴 거 아니까 나 생긴 거랑 조회수 갖고 지랄병 떨지 말고 근데 내용에 대한 반박을 해보란 말이야. 근데 이 기사 찾다가 좀 웃긴 사진 봤어요. 여러분 저 김용민이, 김호준이, 주진우, 정봉주 옛날에 이렇게 네 키가 이제 나꼼수 멤버였잖아요. 저 새끼들 사이 졸라게 안 좋아요. 정봉주는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지가 무슨 깔때기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내가 어떤 정치권의 뉴스 정보를 갖고 온다라고 얘는 생각을 하고 있고, 김호준이랑 요 나머지 애들은 요 새끼 그냥 웃긴 캐릭터, 골가는 정치인 뭐 이런 식으로 대접을 하다 보니까 둘이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얘네들하고. 그리고 이 새끼가 김호준이 새끼고 지가 대빵하고 싶어가지고 새로 방송을 맡으면서 하다가 갑자기 얘들을 까기 시작하죠. 나는 이제 나꼼수 아니다, 얘는 나쁜 놈들이다 이러면서 서로 막 공격을 하기 시작했었어요. 졸라게 웃기죠. 이 존만한 것도 권력이라고 저그들이 서로 지랄병을 떠는. 그리고 저기 가해 여기 김용민이 새끼, 내가 진짜 친노다 하면서 개기다가 털렸는데 요 새끼 막 세월호 갖고 막 철고 그랬잖아요. 요 새끼 알고 보면 졸라 쫄보 새끼다. 세월호 참사 당시 제가 이제 민간 잠수부로 참여했었고, 요 새끼가 국민TV거든요. 국민TV 첫 모임부터 제가 참석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세월호 참사 초기에 당시 어떤 언론도 세월호 당시 현장을 다루지 않아서 제가 국민TV 잘 되라고 특종이라도 주려고 팽목항에 이 새끼가 와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새끼한테 내가 전화를 했어, 김용민이한테. 근데 저 새끼 생각다?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 내가 이상호 기자 왜 좋아하는지 압니까? 다른 언론에서 인터뷰하고 인터뷰 얘기를 해줬는데 어떤 언론도 제대로 내보내지 않아. 근데 이상호 기자가 그때 뇌경색이었는데 와서 막 졸라 얼굴도 안 됐는데 와서 제대로 방송하더라. 원래 하루 하고 갈 거였어요 그 사람 아파갖고. 근데 며칠 밤낮에 거기 있어버리잖아. 기자가 그래야지. 이 새끼 당시에 뭐라고 그러더라? 졸라 피곤하대. 그래도만 나 서울 가야겠대. 그러면서 씨발 전화 안 받고 그냥 서울 올라갔잖아 이 새끼. 인터뷰 안 하고. 요런 새끼가 TV 나와서 세월호가 슬프다고 쳐 울면서 쇼질한데 졸라 혐오스럽더라. 너희들을 대깨문들이 빨고 있는 저 새끼들의 눈물은 가짜고, 저 새끼들은 저그들 이익을 위해서 세월호 애새끼들의 시체를 팔아먹고 있다고. 오케이? 여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언론노조와 촛불이 요구했던 언론개혁과 민주당과 문재인이 진행하고 있는 언론개혁은 약간 다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대척점에 서 있는 반대의 것이다. 문재인과 민주당은 똑같은 제목의 언론개혁을 외치면서 언론 탄압을 위한 개정안을 진행 중이지만 얘네들은 완전히 대척점에 서 있는 언론 탄압을 진행 중이다. 때문에 아까 언론노조 저 새끼들이 국힘당 얘기하는 거 보고 아직 정신 못 차렸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디 씨발 국힘당에다가 지금 언론개혁에 참석하라면서 병신소리를 하고 있어. 저거 언론노조에 대깨문이 있어서 장난질 까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때문에 저는 언론노조의 언론개혁도 호응해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게 만약에 씨발 언론노조에 언론개혁 하겠다고 민주당식 언론개혁을 씨발 찬성해야 된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다. 언론노조 씹새끼들아 제대로 말해. 민주당 새끼들이 지금 하는 개혁하는 언론개혁이 아니라 언론 탄압이라고. 그래야 너희들의 진정성이 느껴질 거 아니야. 그래야 사람들이 너희들을 응원할 거 아니야. 어디 씨발 국힘당한테 지랄하고 있어. 그러면서 씨발 민주당이 제시하는 언론개혁 개정안에 언론 탄압법에다가 찬성하라고 지랄병을 떨고 있어. 저 새끼들 중에 지도부에 대깨문이 다수 섞여 있다. 제 의심이 너무 나가는 것 같습니까? 문재인 정권의 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개학이다. 검찰개혁이 그러하고 사법개혁이 그러하고 부동산개혁이 그러하다. 언론개혁, 문재인 정권은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망치는 개혁을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좋아요와 구독 없이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영상이 보다 많이 알려질 수 있게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담으로 이런 속담을 알고 계신죠? 모든 지옥으로 통하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정확히 문재인 정권이 하는 일에 부합되는 속담입니다. 오늘 방송의 결론을 내자면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대깨문은 우리를 지옥으로 안내하는 악마 새끼들이다. 이상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